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새로운 테마입니다. 너무 테마를 궁금해요. 예, 소개해 이번 테마가 드려야겠죠. 전혀 모르셨죠? 이거 예. 테마의 제목이 뭐예요 도대체? 용두삼이 토론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잠깐만요. 왜 좀 용두삼이냐? 적을게요. 용두삼이 처음 들은 사람처럼. 한번 우리가 토론. 뭐 철학이나 이론이나 좀 거창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아닌 그래서 것 같은데. 왜 용두삼이냐? 앞부분은 좀 거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론을 다룬다든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든가 이렇게 좀 시작을 했다가 뒷부분은 이제 토론으로 붙이는데 그 이론이나 철학을 기반으로 한 토론을 하되 토론은 좀 일상적이고 소소한 걸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기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캐릭터랑 좀 맞는 기획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워낙 의외로 토론 콘텐츠 할 때 저만 그렇게 던지는데 나름 흥한 거 많았거든요. 뭐 흥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저희가 네. 재밌었어요. 저희가 재밌죠. 네. 우리는 재밌는데 듣는 분들이 재밌을까 그러려나? 이 생각이 약간 저희가 들어요.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많아서 네. 토론은 꼭 한번 다시 하고 싶었던 토론입니다. 토론. 기획이었습니다. 다들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지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처음 이 토론을 열어주실 분은 네, 오늘은 예, 제가 먼저 네, 해보겠습니다. 돈돌님께서 일단 준비를 뭐 해주셨죠. 대체로 이제 버리고 가는 카드로 제가 먼저 한번 툭 치면서 반응 한번 딱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한번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소개를 좀 해주실지. 저는 뭐 굳이 나눈다면 그래도 뭐 우리의 것까지는 아니고 동양 그래도 좀, 철학. 예, 동양 쪽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동양 중에서도 우리가 또 어떤 메인스트림은 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안 다룬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동양 사상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선택하지 않게 되잖아요. 아니, 공자라든지 공자맹자. 네. 순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메인이? 공자지. 순자가 공자. 어디서 갑자기 메인이? 예, 그래서 공자와는 약간의 각을 세우고 있는 노자를 준비했습니다. 오. 노자는 제 취향이죠. 예, 예전에 제가 그래서 잠깐 한번 얘기한 적도 소개하시죠. 있고. 한번 저도 이제 맞아요. 뭐 장자도 좋아하고 하지만 일단 무의자연 노자의 도덕경과 거시기 논란 이렇게 거시기 미리, 논란. 논란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 재미없어서? 맞네. 예, 아. 도덕경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저 관심 있어요. 일단 잘 들어봐야 네. 이제 토론을 잘할 수 있겠네요. 이 도덕경 제가 좀 소개시키는 뭐다 아시지만 이름만 알죠. 예, 거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부분을 좀 잘 들으셔야 제가 오늘 제시해드릴 논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요? 제가 조금 열심히 수준 높은 토론을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 받아 밑밥을 적으시면서. 까실수록 기회가 하찮다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네, 필기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 노자는 누구고 도덕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죠? 그러게요. 노자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노자 하면 무의자연 사상이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쵸. 장사상. 놀자 젊어서 놀자. 이거 진짜 편집. 아니 놀자. 무의자연. 일단 그 노자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노자는 그 뭐랄까 종교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히 생각이 되겠죠. 도대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제 신을 안 믿다면 누가 만들었다고 하진 않겠지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노자라는 양반이 모든 우주 만물은 도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도덕경 이 책을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 하자 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도에 대해서 제일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도를 아십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 노자의 도와 그 도를 아십니까의 도는 약간 다른데 완전 다르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게 어떤 단어라고 해도 누군가가 어떤 단어를 딱 제시했을 때 가장 이렇게 기존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게 가장 먼저 이렇게 선입관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노자의 노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는데 굉장한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한참 동안 누군가가 이제 내가 언제 도를 아십니까 거기에 따라가 봤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한참 하면서 이제 노자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했던 기억이 나요.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재미는 그렇죠. 있어.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노자가 기원전 한 6세기쯤 사람이라고 추측은 하는데 실제로 정확히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아니면 진짜 실존 인물인지조차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이제 우리가 노자가 썰들이 좀 있어요. 대충 춘추 시대 말쯤에 태어나서 산 걸로 하자 뭐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자할 때 노자가 무슨 노자인지 아십니까? 늙을 노. 역시 진짜? 공부하신 분 제가 다르네요. 예전에. 이래서 사람 배워야 됩니다. 소개한 적 있잖아. 네, 그러니까요. 소개했어요. 이 노자의 본명은 이입니다. 이이. 그러면 왜 이자가 아니고 노자지? 이런 생각이 관심이 없습니까? 예. 호 아니야? 호? 아니 호 아니고요. 이자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노자라고 불리는데 이 노자라고 불린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썰이 있어요. 첫 번째 썰은 이 노자가 엄마 뱃속에서 81년을 살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노인이었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태어나면서 노인이었으니까 노자다. 이름과 상관없이. 그때도 벤자민 프랭클린 드립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랬구나 내가. 드립은 내가 다 기억해. 데자부 현상이 지금 내용은 안 기억나는데 드립은 기억이 드립만 납니다. 기억나죠. 아, 예. 그런 이상한 드립을 했군요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설화가 이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81년이 된 거는 도덕경이 8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그냥 기본적으로 노자가 굉장히 오래 장수해가지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나중에 그냥 노자라고 불리웠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좀 글자 노자하고 이자가 그 당시에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원래 춘추 시대에 노자가 처음 태어나고 이때 노 전국 시대는 이였다. 그래서 뭐 노자라고 해도 되고 이자라고 해도 된다. 뭐 이런 3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자를 그 춘추 시대 말기 춘추 시대 전국 시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춘추 시대의 끝 무렵에 이제 태어나서 한 160에서 200세를 살았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게 예. 그냥 썰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진짜 다행인 게 공자보다 살짝 형이었어요.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이니까 동생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여설에서는 공자가 저기 노자 찾아와가지고 좋은 말씀도 듣고 뭐 이런 훈육도 하고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뭐 있다고 합니다. 이 노자가 이렇게 학문적이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굉장히 프리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노자는 그 주나라 국립도서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도서관에 근무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알는데 주나라가 뭐 천자국이다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책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이제 학문을 닦아서 그런 그 학문들을 그 이론을 좀 토대를 닦았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 이제 어떤 책이냐 하면 그 주나라가 도서관에 책이 많긴 했는데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그냥 사실 이름뿐인 나라로 거의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면서 노자가 더 이상 뭐 거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를 떠나면서 나는 아예 그냥 속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은신을 하고 그냥 숨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자가 소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소도 뭐 파란색 소를 탔다고 합니다. 파란색 소를 탔는데 청소가 있어요. 어떻게 하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 무슨 전설 속의 인물이야? 그러니까 근데 중국인들이 과장이 좀 아, 있을 수 그런가? 있으니까. 네. 그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그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시대가 아.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 근데 사실 공자는 되게 뭔가 정립이 탁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자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노자는 제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안 키웠죠. 이 그래서 왜냐면 그런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은신하기로 하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게 후대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공자는 이제 제자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파란색 기록을 소에 했겠죠. 왜 파란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소인데 그냥 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파란색 소라고 한 것 같은데 소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녔다는 썰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게 썰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아 근데 그 없네요. 원앙소리 할아버지도 거의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소하고. 소랑. 그 사실 같이 눈빛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교감이 네. 되죠. 교감이. 아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뭐 이해가 되네. 저희 집 뚜뚜랑 그게 대화를 해요. 그죠 말 막 하잖아요. 어. 일로 와 일로 와. 그 막 뚜뚜가 못 알아들으니 말을 막 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 진짜로 화나면 막 진짜 여기 오줌 싸지 말랬지 뭐 이렇게 혼을 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몰라요. 근데 하긴 어쨌든 하긴 하잖아요. 하죠. 예. 저도 물론 우리 고양이 그거 쿠쿠랑 하잖아. 대화를 그죠, 충분히 그죠. 합니다. 예. 그거- 대화를 한 걸로 증명이 우리 됐습니다. 노자. 쿠쿠는 항상 뭐 얘기하면 대답도 합니다.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돈 다더라도 거의 그 수준이니까. 우리 아. 쿠쿠는 귀가 안 들려가지고 고양이들처럼 야옹 뭐 이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돼지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노자는 소와 대화를 한 것으로 지금 우리는 예. 확인이 됐습니다. 예, 흐름이 바로 끊겼네요. 다시 그러니까 연결하시죠. 소와 대화를 하면서 다녔다. 그래서 그 소를 탄 채로 이 자꾸 소를 왜 간다는지 모르겠는데 소를 탄 채로 어떤 그 무슨 관을 지나려고 하는데 관 같은데 보면 이제 문지기가 있잖아요. 넘어가게 이제 막고 뭐 검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문지기가 있죠, 문지기. 문지기 그 윤희라는 사람이 예. 노자를 이제 딱 가름 막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자 선생님인 걸 알아챈 거야. 문지기가 학식이 높은지 뭐 그 이슈에 그 연예인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소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흔치 않겠죠. 그렇죠. 파란색 소를 타고 다니더라 이러면 딱 보고 알겠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윤희가 노자를 알아보고 저에게 가르침을 적어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침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적어서 달라고 했어.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 인증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뭐 셀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자 필 이거 딱 적어줘야죠. 그래야 내가 노자 만났다 사람들한테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노자가 며칠 동안 열심히 5천자 분량의 글을 대단하시네. 적어줬답니다. 와, 그 지나가는 문지기가 그냥 가르침을 적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노자가 뭐 5천자를 적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대단한 게 그렇게 적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윤희라는 이름이 오늘날도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죠 문지기가. 근데 5천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자 5천자니까 좀 뜻은 뭐 우리 음. 한글 5천자보다는 좀 함축적이겠죠. 그래서 그 5천자 분량 글을 적어줬는데 그 글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도덕경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대단합니다. 합니다. 요거를 81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도덕경이 되게 좀 짤막한 지혜의 글 같은 뭐 사실 제가 읽어봤지만 뭔 소리 하는지 알 수 없는 듯한 약간 잠언집 약간 선문답 그래요? 같은 뭐, 느낌이니까. 나 못 읽어봐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의 예, 그게 또 글을 매력이지. 81장 정도 있는데요. 찾아봐야겠다. 이 한자의 특성상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가 붙느냐, 아버지가 방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뜻이 달라지듯이 이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어느 쪽으로 갖다 붙이고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뜻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맞아요. 중국 경전은 다 그렇죠. 그 의역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글이에요. 실제로 이 도덕경의 글씨는 몇 글자가 안 되는데 예. 해석은 너무 엄청나게 긴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게 바로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 그 학자마다 해석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이 노자의 이 장의 이 말은 이런 뜻이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중국 쪽에만 해도 한 1,500권 정도의 주석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따로 다 서로 다른 내용에 물론 이제 뭐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거의 다른 내용이고 영어로 번역된 번역서도 수백 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도덕경을 얘기하는데 같은 장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도덕경이라는 제목을 딱 들으면 이것도 역시 도덕에 대한 뭐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그 고전을 몇 권 샀는데 네네. 노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자를 안 노자 왜 안 샀어요? 구매 목록에 노자가 예. 없었다. 참 노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뭐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책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게 도와 덕에 대한 경전인데 이 도와 덕이 그 윤리나 도덕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상가들이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해석본에 이런 걸 조금 찾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도덕경의 문자 그대로의 도덕경을 가져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듯한 각자 각자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도덕경 이렇게 해석본들도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뭐 연구하는 분들도 각자 자기 연구한 거에 맞게 이렇게 도덕경을 또 어차피 한자를 한글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 또 이제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맞아요. 의역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읽은 책에 뭐 몇 장의 그 원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심지어 저는 현암사의 도덕경을 이제 저는 읽었는데 이제 뭐 한길사나 현암사가 이제 인문 쪽이나 이쪽에 되게 정통한 출판사기 때문에 좀 출판사를 보고 좀 고른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심지어 원문을 일단 경어로 옮겼어요. 경어로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자를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더욱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그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현대인의 성경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저는 도덕경 읽었는데 기존에 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그 문장하고 현암사에 나온 도덕경의 그 원문의 문장은 굉장히 너무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같은 걸 읽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일단 뭐 해석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도덕경 속에 노자의 철학을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또 막 설명드리려니까 귀찮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철학의 핵심을 알아야 그렇죠. 토론을 하죠. 노자의 도는 뭐냐면요.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적당히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노자가 사는 그 당시에 사회에 이런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 신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집도 규모도 다르고 뭐 남자는 오른쪽으로 해야 되고 여자는 왼쪽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분상, 계급상, 교육상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정해져 있고 예법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대로 지켜야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누구의 영향이겠습니까? 맞아. 꽁츠. 그래서 노자는 이런 사회의 이런 구성이나 막 예법에 얽매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 공수를 디스. 까는 거야. 공자 디스. 그 도덕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 아 이거는 나라를 뭐 통치자 욕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정치 욕도 많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딱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상명하복처럼 이렇게 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것은 마치 공자를 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도덕경 57장을 보면 일종의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 같은 버전으로 이제 좀 해석된 걸 이렇게 쓰인 걸로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 금하고 가리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고 사람 사이에 날카로운 무기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미해지고 사람 사이에 장꾀가 많을수록 괴상한 물건이 더욱 많아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많아집니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57장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많아집니다. 요거를 다른 버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다른 책에 인의와 예를 가지고 다스려도 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역을 많이 한 것도. 같은 내용인 해야겠다. 같은 문장인데 완전 다르죠. 근데 인의와 예를 가지고 다스려도 혼란. 인의와 예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누구의 사상이겠습니까? 그렇죠. 인의 예를 가지고. 인의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 특히 예를 강조하고. 야, 그러면 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되게 맥락 속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네, 네. 다양하게 될 수 예, 있고. 그렇죠. 이게 수많은 버전이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인의와 예를 좋아하지 않는다 노자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의자연이잖아요. 무의자연.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하나로 딱 판단해가지고 이렇다라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 뭐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고 높은 낮은 그 아름다움과 추함, 앞뒤, 그 극단적인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박사님을 보면서 머리숱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예를 들면 제 머리가 어느 만큼이다라는 어떤 기준을 기준에 가지고 따라 얘기를 하기 달라질 수 때문에 많다 적다 한다는 거죠. 대머리들만 사는 나라에서는 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박사님 이제 커피를 예, 거기 타시는 것 같은데 한 박사님. 예,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칙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편견이 없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자연으로 돌아.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자연인지 아닌지도 내 경험칙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지금 자연에 있구나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어떤 경험이 없으면 판단이 안 된다고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또 논리 모순인 거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어떤 분별심, 그러니까 판단 기준 이런 걸 버리는 거를 의미한다고. 진짜 그냥 내추럴하게 이렇게 멍하게 머리가 빛나긴 하지만 대머리는 아니야. 뭐 이런 판단을 멍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좋아. 그게 제가 네. 무경계. 그렇죠. 그런 것들 무경계 굉장히 의식이에요, 유사합니다. 이게.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완전히 합일 의식에 이르게 되면 그 경계가 사라지거든요. 네네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노자에 대해서 막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이 도덕경의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근데 그 본문보다는 이제 그 조금 설명한 뒷내용에 짧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81장 마지막 장을 보면 노자는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고맙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사는 사회. 그래서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더 나은 삶을 찾는다고 떠나는 일이 없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막 착같이 막 해야 돼, 뭐 누구를 이겨내야 돼 이런 것들은 그 노자의 생각과 좀 맞지 않고 이분은 이제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오히려 뭐 더 낮아져야만 높은 위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뭐 이런 분입니다. 뭐 노자는 뭐 이 정도 얘기면 충분한 것 같고요. 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주 정리가 잘 됐습니다.